안녕하세요. 베스러블입니다. 오늘은 프로크리에이트 선택 툴에 대해서 기능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텍스트로 이 선택 툴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금 제가 영어 단어 하나를 지금 썼는데 텍스트를 쓸 때는 상단 도구에 들어가서 텍스트 추가를 눌러서 써줄 수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에서 여기 자판이 왼쪽에 자판이 있죠. 이렇게 눌러서 영어 단어를 하나 써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영어 단어를 썼다면 스타일 편집을 여기서 또 수정을 할 수가 있죠. 글씨체라든가 네, 조금 더 두껍게 간격 조정, 크기, 기준선 네, 기준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좀 변화할 수 있고요. 또 불투명도도 조정을 할 수가 있고 자간, 행간, 요거는 두 줄일 경우 행간이 되더라고요. 네, 스타일 편집을 해볼까요? 행간, 네, 행간 줄이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네,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왼쪽, 중간, 오른쪽. 또 이거는 균등하게, 네, 이렇게 문장이 쓰였을 때 이렇게 균등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고요. 가운데로 놓고, 이렇게 줄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크기를 좀 더 키워서, 글씨 속을 이렇게 비게, 테두리만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 단어가 지금 대문자 소문자가 이렇게 섞어져 있죠. 이럴 때 여기 TT를 누르시면 전부 다 대문자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다시 소문자로 바꾸겠다 그러면 여기를 눈을 꺼주시면 이제는 다 소문자로 바뀌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써볼 수 있고요. 네,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거는 삭제를 하고요. 원래 제가 해놨던 이 비우티풀로 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이 레이어에 보면 A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거는 지금 텍스트화 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누르시기만 하면 바로 여기 자판도를 눌러서 새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스타일 편집도 눌러서 네, 여기에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크기도 좀 더 크게 할 수가 있고요. 네, 얼마든지 여기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도화지를 좀 키우고 자, 이번에 선택 툴을 금방 텍스트 그 스타일 변경에서도 크기를 지금 변경을 했는데 여기 선택 툴에서도 크기를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균등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를 눌러서 그대로 네, 균등하게 변화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여기 상단에 초록색 여기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면 네, 클릭한 상태에서 드래그를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좀 이렇게 각도가 기울어집니다. 네, 그렇게 사용을 하고요. 네, 지금 균등하게 지금 크기만 변화가 됐는데 자유 형태를 이제 누르면은요, 자석을 누른 상태에서는 네, 형태 변화가 크기만 이런 식으로 네, 작아졌다 커졌다 하죠. 근데 자석을 해제를 하면 네, 형태가 좀 변하죠. 네. 네, 이렇게 좀 얇아졌다가 좀 세로로 이렇게 길게 했다가 좀 더 이렇게 더 잡아 당길 수도 있고요. 자간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그래서 자유 형태거든요. 네,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동을 할 때는 이쪽 부분에
근데 이쪽을 해서 이동을 하면은 이게 좀 잘못 만지면은 이게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성된 거는 이쪽 부분을 해서 이렇게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변형을 안 시키고 그대로 이 모양 그대로 크기 변화를 할 때는 자석을 꼭 눌러줘야겠죠. 그러면은 크기만 변하기 때문에 형태가 변하지 않아서 이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평으로 뒤집기. 다 뒤집어지죠? 그 다음에 수직으로 위아래도 뒤집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이렇게도 회전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45도 회전, 이걸로도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글씨를 만약에 이렇게 좀 작게 해놨다. 이걸 캔버스에 맞추게 하면은 이 부분이 캔버스에 맞춰집니다. 네, 요거를 이제 수정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줄여도 되겠지만 여기 이미지 재설정을 누르면 원래 크기대로 처음에 작업하기 바로 전 처음에 작업했던 그 이미지로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조금 수정하다가 자석을 잘못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나중에 약간 오차가 있을 때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을 때 이미지 재설정을 눌러서 네, 여기에서 다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에 왜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왜곡을 누른 다음에 자석을 누른 다음에 하면은 조금 균등하게 왜곡이 됩니다. 네, 여기 선이 좀 보이죠? 이 선에 맞춰서 균등하게 조금씩 네, 글씨를 작고 좀 넓어지게 하는 그런 효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 근데 만약에 자석을 처음으로 다시 되돌려 볼게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갔죠? 자석을 하지 않고 왜곡을 시킨다면 네, 조금 아까랑 달라요. 조금 더 자유롭다 그럴까요? 조금 더 자유롭게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만 이렇게 좀 다르죠? 자석을 이제 누르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석을 누른 다음에 왜곡을 시키면 네, 이 선이 나타나서 굉장히 네, 조금 다르죠? 네, 약간 다릅니다. 조금 자유롭기보다는 뭔가 법칙이 좀 네, 약간 있어요. 근데 자석을 좀 해제를 한 다음에는 네, 이게 조금 더 자유롭습니다. 이게 네, 이 차이는 직접 해보시고 비교를 하셔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재설정하고요. 그다음에 뒤틀기를 누르면 고급 메쉬가 있습니다. 고급 메쉬는 중간중간에 점이 다 찍혀서 네, 요렇게 잡아 당길 수가 있습니다. 배부두기처럼. 그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네,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네, 재설정하고요. 근데 고급 메쉬가 아니라 이거를 꺼주면 이 네모 부분 바깥쪽만 변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아 당겨서요. 네, 이런 식으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치 3D 같죠? 3D처럼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수평으로 뒤집어 볼까요? 수직으로도 뒤집을 수가 있고 45도 회전. 네. 이게 그래서 고급 메쉬를 누르는 거하고 누르지 않는 거하고 차이가 있죠. 고급 메쉬는 여기도 생기기 때문에 여기 가운데도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 네, 요거를 해봤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 기능을 조금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몇 가지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뒤틀기에서
이거를 이쁜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네, 결과물이 나왔다면 요거를 이 소개를 다른 색깔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네, 복제를 해주고요. 예, 여기를 선택을 해서 반전을 시킨 다음에 예, 반전을 시켜주면 이제 하얀색이 됐죠. 네, 레이어를 검은색으로 칠하니까 네, 반전을 시키니까 화이트가 됐습니다. 알파 채널 잠금을 해서 여기만 색깔을 칠해 보겠습니다. 한번 다른 색으로 한번 칠해 볼게요. 지금 글씨 이 형태의 알파 채널 잠금해 놨기 때문에 그걸 해놓고 그 기능을 해놓고 네, 지금 레이어 검은색을 했을 때는 글씨가 보이지만 지금 안 보이죠. 자, 그러면 칠해 보겠습니다. 네, 그라인더로 이렇게 칠했는데 이 색깔이 나왔네요. 예, 그 다음에 아까 지금 복사해 놓은 이 아래쪽 부분을 켜주고 선택도를 이용해서 자유 형태 균등으로 놔둘까요? 그 다음에 조금씩 이렇게 여기를 톡톡톡톡 눌러줍니다. 그럼 좀 움직이죠. 예, 그림자처럼 해줬습니다. 그림자나 또는 두께감이 있는 것처럼 해봤고요. 두께감이 지금 이렇게 보면 좀 사이가 떨어져 있죠. 이럴 때는 그려줘도 됩니다. 우선 복사를 하나 더 해놓겠습니다. 복제를 해놓고요. 자, 여기는 눈을 꺼놓고 이 부분에다가 두께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모노라인이나 뭐 이런 걸로 자, 검정색이 돼야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칠해줄 수 있겠죠. 예, 그러면은 네, 글씨 두께감이 들어갔죠. 이 선 그을 때 여기서 이렇게 한 다음에 꾹 누르고 있으면은 직선이 되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거 다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네, 수정할 때는 두 손가락으로 네, 이렇게 찍어주면은 예, 네, 없어지고요. 자, 여기도 이런 식으로 꾹 눌러서 네, 반듯하게 좀 조절을 하면서 뚝 띄면은 예, 이렇게 칠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삐져나온 곳은 조금 지워줘도 되겠습니다. 붓은 여기 뭐 지금 다른 걸 해야겠네요. 스케치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두께감을 줄 수 있습니다. 한번 두께감을 다 해볼게요. 네, 글씨의 두께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두께를 줬습니다. 네, 그러면은 요거는 어떤 용도냐면 선택도를 눌러서 눈이 꺼져 있을 때는 아까 그 창이 나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톡톡톡톡 그러면은 요 그림 두께 부분이 지금 아까 복제를 제가 해놨는데요. 이렇게 해놓고 그림자처럼 줄 때는 여기를 곱하기나 불투명도를 좀 살짝 해주고 곱하기를 이제 눌러주고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항목에 들어가서 가우시안 흐림 효과를 한번 주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왼쪽으로 여기 상단에 여기 선이 보이시죠? 파란 선이 왼쪽으로 하면은 그대로고요. 오른쪽으로 점점 하면은 이런 굉장히 여기서 이렇게 가우시안 효과를 좀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상단에 여기 줄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시죠? 여기도 지금 여기 M을 누르면 불투명도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진하게 하면 진하게 되고 흐리게 여기도 한번 색상 번이라든가 선형 번 어둡게 어두운 색상 눌러봐서 좋은 걸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런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글씨를 제가 아까 알파 채널을 해서 그라인더로 이걸 했는데 다른 걸로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걸로 에어브러쉬로 해서 그린을 좀 섞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색깔이 좀 달라졌죠? 알파 채널을 해놨기 때문에 다른데 침범하지 않고 글씨에만 색깔이 칠해집니다. 그 다음에 클린핀 마스크라고 해서 사진을 불러와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진을 불러올 때는 여기 도구에 들어가서 사진 삽입하기 금색깔을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불러와서 이 캔버스에 맞추게 하면은 캔버스 크기대로 들어갑니다. 자, 도화지를 일단 줄여보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에 들어가서 이 부분을 클린핑 마스크 그러면 이 글씨 안으로 클린핑 마스크로 해서 들어갑니다. 이렇게 클린핑 마스크 했을 때는요, 이 부분에 또 다른 글씨를 써주면 이 금색깔 바로 아래에 이 부분에 뭔가를 그리거나 써주면 이 금색깔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알파 채널을 꺼야겠죠. 알파 채널을 잠금을 해놨기 때문에 밖으로 지금 글씨가 써지지 않았는데 알파 채널 해제를 하고 이 클린핑 마스크 이 표시는 이렇게 좀 화살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 밑으로 쏙 들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글씨를 써주면 그 클린핑 마스크의 요게 이렇게 좀 구멍이 뚫린다는 그 느낌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걸 눈을 끄면은 처음에 해놨던 이걸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얼마든지 글씨라든가 도형이라든가 한번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택 툴에 대해서 몇 가지 기능을 좀 배웠습니다. 네, 텍스트를 이렇게 왜곡을 시킬 수도 있고 또 클린필 마스크나 알파 채널 잠금으로 여러 가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함께 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